뭐 목줄을 탁 당기는 게 개 목에 얼마나 무리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하는 일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른셈 팟캐스트 9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와. 참 간결한 오프닝 아닙니까? 오프닝 할 때마다 쉽지 않아. 근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부끄럽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일단 1부 때 뭐 선생님 소개부터 시작해서 뭐 공보금자리 프로젝트 얘기하고 책에 대한 얘기도 간결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부로 들어왔고요. 2부 들어올 때 제가 준비한 질문은 오늘 저희 이번 화에서 나눌 이야기는 아무래도 저랑 오상현 트레이너는 바른셈 반려견 유치원에서 일하는 반려견 훈련사이기 때문에 좀 개 얘기랑 선생님의 경험이랑 좀 연관을 짓고 싶어요. 네. 네네, 좋습니다. 일단 선생님 그 전에 수업을 들을 때 제가 되게 엄청 궁금한 측면이 뭐였냐면은 왜 저희가 훈련에 이제 1차, 2차, 3차 훈련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뭐 1차 훈련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동물의 어떤 행복감 증대 뭐 이런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동물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훈련, 교육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생동물 쪽에서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쪽 훈련을 하셨고 이쪽과 연관이 또 있으시잖아요. 물론 인간을 위한 훈련도 있겠지만 그 야생동물이나 일반 동물에게서 좀 어떤 식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막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좀 했었어요. 글쎄 뭐 제가 개 훈련은 뭐 잘 모르기도 하고 다 아시는 거 예,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뭐 이제 개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떻게 나뉘는지 이런 것도 사실 감은 없는데 뭐 저도 야생동물 뭐 다 전반은 아니고 뭐 동물원 일할 때 그냥 이런저런 동물들 훈련을 시도를 하긴 했었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물의 삶의 질을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가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요. 그게 이제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메디컬 트레이닝 같은 것들, 뭐 저희 곰들도 이제 곰 앞발에서 피를 뽑는다거나, 뭐 체중계에 올라간다거나, 입을 벌리고 뭐 입의 구강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훈련들을 하는 이유는 뭐 곰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곰들은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곰들은 이제 자기들의 건강이 여기서 따끔하는 통증으로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해는 못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결과적으로 곰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고, 사람 입장에서는 뭐 곰을 덜 괴롭히고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뭐 마취 주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이제 애쓰는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곰을 괴롭게 만들면서 곰에게 이익이 되는 것. 예컨대 마취를 훅 불어가지고 뭐 이제 피를 뽑거나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피곤한 일이거든요.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이 시간이 드는 일이고. 그래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 점이 저는 개 훈련이랑 약간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 훈련은 이제 사람이 재밌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개에게 그게 막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예컨대 뭐 빵 해가지고 넘어지는 훈련 같은 거는 그냥 완전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뭐 야생동물에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고, 사실 훈련의 원리는 뭐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곰이라는 동물은 저도 사실 곰을 이제 집중해서 돌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생각을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하는 동물이에요. 아주 궁금해요. 네네. 머리가 뭐 저는 머리가 좋다 나쁘다 뭐 똑똑하다 뭐 이런 표현을 지능이 높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보상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떤 행동을 해야 이 자기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먹이를 먹을 수 있는지를 진짜 보여요. 머리가 팽팽팽팽팽 돌아가면서 이거야 했을 때 어떤 시점에 이제 우리가 이 휘슬을 분다거나 뭐
꿀물을 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타이밍을 잡는데 그 타이밍이 딱 잡혔을 때 곰은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티를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야생동물이 개랑 조금 다른 점은 아닌 척을 많이 한다는 점. 이제 개나 고양이도 아닌 척을 하죠. 예컨대 개끼리 뭐 만났을 때 관심이 있어도 관심이 없는 척하는 것이 예의이기도 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식의 이제 어떤 뭐랄까 다른 종 혹은 다른 개체를 만났을 때 가져야 하는 어떤 생존에 유리한 태도 같은 것들이 야생동물에게는 훨씬 날것으로 남아있고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은 사람에게 어필을 해야 살아남는 애들이죠. 미덕이었죠. 네. 먹을 거 주세요. 나 여기 아파요. 안아주세요. 추워요. 뭐 이런 어필을 하는 애들이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이 살아남은 것인데 야생동물은 그렇진 않죠. 그냥 사람과 별 상관없이 오히려 사람을 잘 피하는 동물들이 살아남은 결과가 지금의 야생동물들이고 그래서 아닌 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약간 감정 표현을 좀 다르게 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훈련이 시작되는 걸 알아요. 이미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어떤 시점에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로 오면 자기 이제 훈련 시작이다 이런 걸 알아요. 그러면 막 기대가 되죠. 그럼 이제 곰들마다 또 개체마다 다른데 어떤 개체들이 이제 막 흥분하는 개체들도 있고 빨리 저거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이제 개들은 보통 사람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직진으로. 근데 곰들은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요. 보셨어요, 방금?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여기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살짝 이렇게 곁눈질로 보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음성 신호나 이런 것들은 다 신경을 쓰고 있겠죠.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점이 또 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과 야생동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늑대나 울프독 애들이 좀 그런. 그래요. 네네. 혹은 이제 되게 세게 남아있는 시각하운드 애들도 그런 특성이 되게 세요. 예. 시각하운드 생각하니까 또 비슷한 이렇게 곁눈질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그렇습니다. 보고 예.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울프독을 아주 심각한 상황일 때만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곰들도 비슷하겠죠. 맞습니다. 예. 저는 곰 영상 제일 많이 본 게 곰이 화내는 영상을 많이 봤어요. 머리에 이미 도파민이 나와버린 거지. 그걸 보고 내가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완전 오염이 돼서 한동안 엄청 봤는데 어떤 맥락에서 화를 내는 영상인가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곰끼리 혹은 주로 사람. 네네.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겁나서 겁주려고도 하고 혹은 의도를 갖고 이렇게 팍 침입하기도 하고 혹은 뭐 그 와중에 이제 재밌는 영상들도 많아요.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먹고 가고 뭐 이런 것들도 봤었는데 되게 말씀하신 것들이 뭔가 상상이 많이 됩니다. 네. 생추어리 가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뭐 아마도 이제 동물의 행동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곰들이 이제 매일 보는 사람들이 아닌 낯선 사람들이 가면 신경을 더 뭔가 다르게 씁니다. 맨날 보는 사람들하고. 근데 낯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그냥 누워서 하던 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제 냅다 일어나서 그냥 들어가 버린다든지 잘 누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잘 뭐 먹이 잘 빼먹고 있다, 편안해 보인다고 하다가 그냥 갑자기 쓱 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주지는 않는 거냐, 그냥 쓱 피하는 건데 이제 그게 피하는 장면으로 안 보일 수 있죠. 네. 그게 다 있을 건데 앞신호가. 앞신호는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곰을 매일 보는 사람들한테는 보여요. 보이겠죠? 그러니까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이제 사람들한테 주의를 주죠. 얘는 지금 조금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물러서 주세요. 혹은 얘가 지금 다가올 것 같으니까 좀 물러서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사람한테 곰 같다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의미는 둔하다, 네. 웽하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은 아니군요, 곰이. 그게 곰에 대한 그 말하자면 편견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 둔해 보이는. 네. 그런데 예컨대 이제 곰손이라는 말을 쓰죠. 뭔가 좀 둔탁하고 이렇게 뭔가 예민하게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두고 곰손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곰들은 이제 이렇게 발가락이 5개인데 굉장히 예민하게 잘 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곰손 같다고 하는 게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편견들도 좀 있죠. 네. 인간이 이제 뭔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너무 흥미롭습니다. 뭔가 저는 공통점에 되게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차이점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 직관적으로 잘 보이거든요. 그냥 다르니까. 네네.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공통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소위 이제 나무랑 저희랑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같은 종이나 다름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곰이나 저희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네. 유전적으로 아주 가까울 거라는 거지. 근데 뭔가 개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엔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동물들 관찰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 볼 때 한참 볼 때도 있고. 근데 그 생츄어리 같은 것을 만약에 일반 보호자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가시면은 또 최태규 수의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 다른 활동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분들이 해주는 설명을 들으면서 또 아이들을 관찰하고 관찰하는 규칙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배우시고 또 이제 매너 있는 어떤 뭐랄까 관람객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많이 이제 배우고 가시지 않을까. 일반인도 갈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상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월 1회 외부인들이 와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고, 주로는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한 번에 한 10명 정도만 이제 가서, 왜냐면 많이 가면은 네. 그 공간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곰이라는 동물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동물인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몸에 체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통제를 해요. 뭐 그건 이제 곰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곰이 놀라거나 뭐 흥분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한 뭉탱이로 모시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10분 정도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매월 뭐 셋째 주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제 모시고 있고, 완전히 그냥 이제 동물원처럼 개방되지는 않을 거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이유는, 누가 오시면은 이제 그게 다 일인 거죠. 뭐 그럼요. 봉사 뭐 이런 거로 오신다고 해도 사실 거기서 봉사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돈으로. 돈으로 하는 게 사실 저희는 거기서 붙어서 일할 사람 한 명이 더 필요하지, 사실은 그냥 일시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나중에 조금 더 사람이 생기고 뭔가 안내할 사람도 이제 또 상시적으로 있고 하면은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너무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희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계획을 잡고 이제 들어오셔서 뭔가 규칙하에 움직이시고 관찰하실 수 있는 네네. 그런 일련의 시간이 있다라는 건데, 저는 엄청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저는 동물원을 요즘에는 사실 간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 전에는 어렸을 때야 뭐 재미로 갔고, 나이 들고 좀 머리가 두꺼워지면서는 목적을 갖고 가기 시작했죠. 뭔가, 그리고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좀 생각이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저도. 근데 일단 동물원에서 보는 동물들의 모습이랑 이런 생츄어리에서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계신 뭔가 의도가 또 있으신 분들께서 모인 환경에서 지내는 곰의 모습을 관찰하는 거로 완전 다른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이 있으시고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측면에서도 저는 이게 지적인 것도 충분히 훌륭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엄청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막 강렬하게 제가 지금 안에서 욕구가 끌어오르고 있어요. 아유, 오십시오. 예. 돈이 돈 뭐, 단 농담입니다. 아, 예, 뭐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럼 활동가분들께서 곰들을 위한 어떤 교육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계신 거고, 네. 그리고 그 교육하는 원리나 이런 것은 소위 말하는 강압적인 방법은 주로 안 택하시는 걸까요? 이게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 좋을 게 별로 소위 없죠. 말하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저희가 지금 있는 그 공간이 원래 40년 동안 곰 농장이었던 곳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농장주는 40년 동안 그 곰이라는 동물을 키우신 분인 거죠. 그랬을 때 이 동물을 어쨌든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곰이 사는 공간이 이제 나누자면 이제 외실과 내실로 나뉘어요. 그 내실과 외실 사이에는 경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실과 내실 문을 이렇게 그냥 열어놓으면 곰이 왔다 갔다 마음대로 있다가 농장주가 거기를 청소하고 밥을 주려면 곰을 내실로 들여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문을 닫는 거죠. 바깥에서. 네네. 근데 이 곰들을 어쨌든 물리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어떤 신호로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짝대기로 이 철창을 칩니다. 그럼 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뭐 훈련 용어로 하자면 뭐가 될까요? 부정 강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긍정 처벌이 생략된 부정 강화가 되겠죠. 예, 긍정 처벌로 갈 뻔하는 것을 피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 끊어준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방식의 훈련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효과야 뭐.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하고 관계가, 우리는 직접 접촉하고 곰을 가까이 오게 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곰이 싫어하는 신호를 이용한다거나 뭐 어쨌든 곰과 거리를 벌리는 방식의 훈련은 우리한테도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쓰지 않고요. 지금 아예 안 쓰고 있죠. 주로는 이제 긍정 강화의 방식으로 뭐 내밀면 꿀물 주고, 뭐 어디 체중계 올라가면 꿀물 주고, 이렇게 해서 입 벌리면 맛있는 거 주고, 그 방식만 쓰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그런 트레이닝을 진행하기 전에 곰이랑 라포를 쌓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사실은 대면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긍정 강화 트레이닝 이란 걸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라포를 쌓나요? 이 개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대체로는 농장에 있는 곰들은 인간이라는 존재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밥 주는 사람이 네. 있으니까. 근데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곰이 있거나, 혹은 덤비는 애들도 있긴 한데, 혹은 이제 저희가 이제 딴 데서 데리고 온 곰들 같은 경우는 평생을 나고 자란 곳에서 이제 우리가 납치를 해온 거기 때문에 이 환경이 굉장히 낯설고 무섭고 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막 덤비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네. 놓여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나타날 때마다 저희 활동가들이 항상 여기 이제 트립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땅콩 같은 거 넣어 다니면서 이제 나타날 때마다 주는 거예요. 나타날 때마다 맛있는 거 주고. 똑같군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포가 쌓이면, 예, 뭐 아주 좋아하는, 이렇게 개처럼 막 꼬리를 흔들거나 막 왔어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반가워하는 게 보이고, 반가워하지 않으면 약간 어디가 안 좋은가, 뭔가 침울한가, 뭐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흥미로워. 근데 뭐 다 이게 제가 하는 일들은 아니고, 이제 거기 돌봄 활동가들이 하는 일인 거죠. 뭔가 다 활동가분들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트레이닝적인 지식이랑 어떤 실무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다 있으신 분들인가 봐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었는데, 이제 가서 가서 이제 계속 서로 이제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뭔가 저는 처음에 긍정 강화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때 가장 강렬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기린 장소 옮기는 거.
예전에는 이제 물 쏴서 했고 나중에는 이제 뭐 타겟해서 이제 이동을 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되게 강렬한 기억이 나요. 2017년이었어요. 그때가 봄이었는데 뭔가 그래 그렇구나. 목적이 있으면 예를 들어 내 반려견의 어떤 특성이 있고 이거를 내가 바꿔주기 위해서 효과만을 따지는 것이 과연 최우선일까? 뭔가 요런 이제 그 강렬한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뭐 곰을 사육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효과만을 따지고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고 인간이 그 동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트레이닝을 하는 원리나 이런 것들 필요 없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냥 때리고 겁주고 압박해서 이동시키고 제압하고 뭐 이런 과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충분히 그랬던 경험들이 많았을 거라고 믿어요. 인간이. 네. 왜냐면 인간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뭔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변화한다고 저는 많이 이제 느끼고 있고 그리고 최전선에 있는 사실 이 생추어리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조직해서 뭔가 계획을 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라는 건데 그런 분들께서 선택하는 방법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최근 들어서는 반려견 훈련 쪽에서는 물론 이제 긍정 강화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익숙해지신 보호자님들이 있고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반작용으로 오히려 더 이게 좀 갈라서는 느낌이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면 좀 더 뭔가 느끼시는 바가 있지 않을까. 효과만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요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효과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것만이 목표가 된다면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행동 말고도 이제 다른 행동들을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하게 대외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이 동물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고 뭐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작용하는 건데 동물들이 잘 살지 못하는 훈련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이제 동물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동물 복지를 해할 수 있는 훈련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인 것이고 사실은 저는 보호자분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동물을 예뻐하고 아끼고 그런 마음에서 어떤 방식들의 훈련들을 하는데 예컨대 이제 얘랑 잘 살고 싶고 얘가 사람을 물지 않아야 이제 나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한다는 게 뭐 물면은 막 때리고 뭐 이런 방식의 이제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 잘못된 방식들을 쓰시는데 그게 이제 걔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뭐 목줄을 탁 당기는 게 걔 목에 얼마나 무리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하는 일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인데 저는 그 사회가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과 개를 대하는 방식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닿아 있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다른 동네에 갔을 때 어린이와 개를 대하는 방식이 좀 묶여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뭐 어디가 이제 뭐 열등하다 우등하다 보다는 저는 한국에서 어린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를 보면은 어린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제 기술 없이 막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도 뭔가 계산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익과 해가 있는데 그것이 없는 존재라고 그냥 생각해서 미성숙하고 하니까 그냥 뭐 예컨대 물을 이렇게 엎었을 때 그냥 막 소리를 질러서 다시는 물을 엎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뭐 이런 방식 혹은 어린이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쉽게 스킵해버리는 방식 그렇게 하는 문화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걔한테도 똑같이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냥 왁 소리 지르면 얘가 이제 놀래서 숨으니까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믿고 그것이 개나 어린이에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고 사실 쉽게는 그냥 내 어린 시절만 생각해봐도 그게 충격으로 남거든요. 심지어는 평생 가는 충격으로 남기도 하고 제가 뭐 40대 중반인데 6살, 7살 때 그런 충격들 사실 어른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줬던 충격들이 기억이 단편으로나마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나의 평생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더 알게 되고 하면은 저는 이게 이제 지금 말하자면은 어떤 새로운 방식, 특히 윤리적인 어떤 정당성을 가진 방식이 문화 안에 새롭게 들어왔을 때 백래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저항인 거죠. 예컨대 뭐 페미니즘이 들어왔으면 여성들에게도 인권이 필요해, 당연한 거야. 여성들을 죽이거나 강간하거나 하면 안 돼라는 걸 얘기했을 때 당연한 거고 이게 옳은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백래시가 있어요. 왜냐면 하던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반성은 저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서 어쨌든 알아도 버티는 것들이 있고 그게 이제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버티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인도적인 방식으로 해야 돼요라고 했을 때 아닌데 이거 잘 되는데 뭐 걔 잘 사는데 이렇게 뭐 삑삑거리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고 물론 그 안에서 열심히 논쟁하고 싸우고 설득해야겠지만 뭐 저는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뭐 대세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엄청 좋은 말들이 슉슉 지나간 것 같아요. 좋긴요. 오늘 주제를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뭔가 선생님께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람입니다. 아니죠. 저는 이제 어떤 말을 누가 하는지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하는 이런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훈련을 하던 사람이 훈련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말씀하신 성찰과 반성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 던지는 말은 또 그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좋다, 너무 좋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저희가 보시는 분들이 약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이 엄청 재밌게 잘 들으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말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더 길게 해주세요. 더 길게. 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긍정강화 트레이닝 왜 해야 돼? 라고 물어본 사람한테 이 영상 봐 이런 식으로까지 이 얘기를 딱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역할인데 이런 거 진짜 못하고 있나 보다. 그치? 같이 해야죠. 맞습니다. 같이 하는 거고, 말씀대로 그 저항이 저는 있다라고 느끼고 요즘에 그 저항이 진짜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해원작으로 쓰시는 분들이 심지어 주로 이제 비강압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던 전략 중에 예를 들어 과학적인 담론이 있었는데 이거를 또 그분들도 사용을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뭐 회복 탄력성이라거나 뭐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인지할 것인가, 심리적인 압박은 그건 없는 것이냐, 예를 들어 긍정 강화할 때 이제 보상을 지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과 신체적인 고통에서 과연 어떤 이제 신경 기전의 차이가 있겠느냐,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니들이 하는 방식이 진짜 좋다고 무슨 근거로 말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이렇게 세게 부딪히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는 뭔가 흥미로워. 더 발전할 것 같아. 우리가 더 엄밀하게 트레이닝 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아직은
이 방향은 저는 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으로도 머리로도 그리고 그거를 다른 측면에서 또 저희보다 조금 더 세속적이지 않게 근데 저는 더 세속적이게 됐으면 좋겠는 공 프로젝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말해주신 생생한 얘기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무슨 칭찬을 이렇게 길게들 하십니까? 사람 앉혀놓고 부끄럽습니다. 더 예, 아니요. 더 해볼까요? 그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사실 여기까지고 마지막 질문 하나가 딱 남았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앞으로 또 삶에 있어서 계획들이 있으실 거고 뭐 장기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단기, 중기 계획이 또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게 있을지 좀 간단하게 얘기 듣고 싶습니다. 아니 길게. 믿음을 저버려서 죄송한데 제가 계획을 진짜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전혀 안 세우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예. 뭐 사람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그냥 그때그때 잘 살자 하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예, 이렇게 조직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리더라는 사람이 계획이 이렇게 너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뭐 제가 다 짊어지기도 무겁고 같이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쪽이고요. 거기서 이제 제 역할이 있으면 하고 사실 뭐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은데 제가 막 계획해가지고 그럼 이제 언제부터 뭐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은 할 일이 생기고 그럼 그거 해야 되고 당장 그냥 오늘 살고 내일을 사는 스타일이라 아프면 그냥 좀 누워있고 네. 그래서 뭐 계획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사실 뭐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신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굿즈 판매 계획 이런 거 너무 좋고. 조직의 계획이라면 있죠. 네. 저희가 아까 잠깐 이제 업체 이름이랑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나가도 상관없잖아요. 유튜브니까 그죠? 네. 물론입니다. 네,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홍대에 있는 그 오브젝트라는 편집샵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편집샵이 뭔지 아세요? 뭐 파는데요. 하여튼 이것저것 모아서 네. 이런 것도 팔고 배지도 팔고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그 작가님이 이나피스퀘어라는 유명한 작가님이 이제 저희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제 굿즈들을 디자인을 해주시고 그 편집샵에서 이제 한 20일 정도를 판매를 하는데 그때 이제 후원회원도 좀 많이 모으고 싶고 물건도 많이 팔아서 큰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그것을 많이 소비하는 것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인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물건을 막 생산해내고 판매를 하고 판매를 홍보하는 상황이 됐고 뭐 이렇게 된 이상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곰 집 짓는데 좀 많이들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예, 가을 되면은 양말도 팔 거예요. 아까 예쁘다고 하셨는데 예. 발가락 양말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조금 안타까운 말이 요 영상이 아마 9월 말쯤 올라갈 거. 예. 가급적이면 빨리 올려주세요. 9월 29일에 끝나니까. 예. 빨리 올리죠.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천에서 곰 돌보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또 찍어주신 감독님이 계세요. 예전에 그 동물원이라는 영화와 생추어리라는 영화를 찍으신 왕민철 감독님이 이제 화천에서 활동가들을 한 1년 넘게 찍으셔가지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개봉은 아직은 좀 남은 것 같은데 이달 말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책은 계획이 없으실까요? 책이요? 또 쓰는 계획이요? 네. 일단 나온 걸 좀 팔아야 되고요. 예, 계획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잡는 계획은 아니고, 뭐 이렇게 하기로 한 것들은 이제 쌓여 있는데, 항상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동물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팬이라서 계속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보시는 보호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죠? 저희가? 네.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할까요? 바른셈 팟캐스트 9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와.